먼저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노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지식들을 많이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동영상, 강의 동영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천하면은 그런 것들 다 여기다 추가할 수 있으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많이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아까 부제가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제입니다. 이게 원제고 부제가 그 비누방울과 비누막의 수학이라는 제목인데 이 강의를 제가 초대할 때 그 크게 세 가지 부류의 그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는 수학에 관심 있는 분을 초대하고, 두 번째 간식에 관심 있는 분을 초대하고, 세 번째 문화상품권에 관심 있는 분을 초대하고 있는데 그 밖에 보니까 간식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간식이 있다고 하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네,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직접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오늘 부제는 비누방울과 비누막의 수학입니다. 비누방울 하면 여러분들 뭐 너무 익숙하죠. 비누방울, 비누막 이런 것들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예술적으로 비누막을 하나 만들어 본 건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거 역시 온라인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비누방울, 비누막에 대해서 이거를 예술적 관점에서 쳐다보지 않고 오늘은 수학적인 관점에서 비누방울과 비누막의 수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 구성은 크게 수학이 50% 정도 되고요. 잡담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너무 원래 수학부 학생들, 재학생들을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전공자든 뭐 졸업생이시든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잡담을 많이 넣었습니다. 잡담부터 시작하죠. 비누방울을 불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18세기 유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하나 비누방울하고 비누막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시죠. 말이 안 나오는 거라서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편하게 보시고. 저 어릴 때는 이런 무서운 영화, 그 사람 말소리가 없는 걸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무서운 영화에 변사가 있었죠. 그래서 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줬는데 여러 가지 어떤 철사들을 뿌려서 만들어서 비눗물에 담궜다 빼면은 희한한 모양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희한한 모양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 얘기를 하죠. 중간에 풍선을 하나 불고 있죠. 풍선 안에다가 여기 지금 담배 연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떤 그 철사 구조물을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항상 무슨 막이 생겨요. 좀 신비로운데 막이 생기고 가운데다가 계속 바람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구멍, 큰 풍선 같은 게 하나씩 생깁니다. 거기를 더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담배 연기를 불어넣었죠.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라토 문제라는 수학 문제가 있는데 플라토 문제를 한번 소개를 드리죠. 아까 비눗 물에다가 철사 구조물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비눗 막 같은 게 하나씩 항상 생겼는데 복잡한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 단순한 모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진짜 비눗막이 항상 생길 것인가. 근데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항상 생겼어요. 그 어떤 철사를 집어넣냐면은 아주 복잡한 구조물 말고 그 중에 제일 단순한 거, 이렇게 그 철사, 동그란 철사를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철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찌그러뜨릴 수 있죠. 찌그러뜨려서 그렇게 얻는 그런 철사를 비눗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면은 비눗막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수학자 라그랑쥐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이 라그랑쥐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1700년대에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지 않고 이 다음 사람, 플라토 문제죠, 제목이. 플라토 문제라고 하는데 이 플라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플라토 문제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비누막들이 많이 나왔는데 법칙들 몇 가지를 아마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거를 넣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철사를 비눗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이런 막이 하나 생겨요. 좀 더 복잡하게 생겨도 됩니다. 약간 꼬여 있어도 돼요. 약간 꼬여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걸 집어넣었다가 빼도 비누막이 생깁니다. 또 뭐 요렇게 생긴 것도 됩니다. 어떻게 생긴 걸 집어넣어도 항상 그 비누막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수학자라면 저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구부려서 집어넣어봐도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그 철사에 대해서 단순하게 닫힌 철사에 대해서 항상 비누막이 생긴다. 이렇게 대답하면 수학자로서는 꽝인 대답이죠. 그래서 이거를 엄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토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면은 이 사람은 벨기에 물리학자인데 태양을 25초 동안 관측하다가 시력을 잃었어요. 안타깝죠. 플라토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웬만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철사들은 다 비눗물에 넣었다가 빼서 그 대답을 항상 예스라고 얻었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25초 동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토의 법칙들 아마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을 텐데 요거는 굉장히 쉽죠. 맨들맨들합니다. 비누막 표면은 비누방울이나 비누막은 맨들맨들하죠.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곡률이라는 개념을 알면 참 좋은데 뭐 이거는 부담 없습니다. 그냥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그랗거나 뭐 동그랗거나 아니면 맨들맨들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게 참 아름다운 각도죠. 120도. 120도라는 각도가 굉장히 특수한 각도입니다. 360도를 3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구조를. 또 흔히들 109.5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109.5도는 아닙니다. 아크 코사인 3분의 마이너스 1.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하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대략 109.5도쯤 되는데 면이
세 개가 만날 때는 120도로 만나고 면이 4개가 만날 때는 그 한 점에서 109.5도가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 플라토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서도 알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서 발견했다라는 얘기는 대중들한테 공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과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도와 109.5도 저런 거를 항상 저렇더라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저건 이제 실험적으로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이후에 플라톤은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근데 1976년에 저게 증명이 다 됐어요. 실제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테일러는 여러분들 혹시 테일러 급수, 테일러 시리즈를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테일러 시리즈의 그 테일러는 아닙니다. 그 한참 뒤에 사람이죠. 이 진 테일러라는 여자 수학자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네. 이 사람에 의해서 모두 증명이 됐습니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까 플라토 프라블럼, 플라토 문제에 대해서 170년이 지나서 더글라스라는 수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필드 메달을 첫 번째로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누막과 비누방울은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이지만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이 이후로도 필드 메달을 이 비누방울과 비누막으로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메달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잡담을 좀 할까 합니다. 필드 메달은 필즈, 캐나다 수학자 필즈의 유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메달이에요. 그리고 메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필드 메달은 4년에 한 번씩 수여합니다. 노벨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노벨상은 매년 수상하죠. 수상하고 이 필드 메달의 필드 메달과 노벨상의 차이점은 또 필드 메달은 받고 싶어도 4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앤드류 와일즈 알죠?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도 있고 그런데 그걸 증명한 사람이 만 41세라서 이걸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명단은 이름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공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일종의 수학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오브 매스매티션이라고 해서 이 국제 수학적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그 4년마다 한 번씩 수여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주지 않아요. 2명에서 많이 주면 4명 이렇게 수상을 합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2014년에 서울에서 ICM이 개최됩니다. 그 삼성 코엑스 거기 근처에서 아마 개최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이죠.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88 올림픽 개최한 거랑 거의 맞먹는 행사입니다. 2014년인데 2014년에는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브라질 월드컵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ICM이 서울서 개최되는데 그 ICM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대회, 수학자 대회, 수학 올림픽을 하다가 이제 필드 메달을 중간에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학술 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통령, 국왕이 직접 그 국가 원수가 직접 수여합니다. 그 상을. 그래서 그 굉장히 의미가 큰 상이죠. 지난번 그 2010년도 올해 8월에는 인도에서 이게 열렸어요. 그래서 인도 국왕이 직접 수여했고 2006년도에는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직접 또 국왕이 수여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죠. 여러분들도 여기 많이 참석하세요. 간식도 있고 문화상품권은 지금 그래서 또 다른 수학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디도형의 문제라는 건데 시대는 굉장히 옛날이죠. 그 BC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BC 800년, 2800년 전에 페니키아의
국군 피그말리온의 여동생의 이름이 디도였어요. 그 디도가 너무 폭군이라서 그 폭정을 피해서 카르타고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착해서 원주민이 쉽게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원주민 대장한테 부탁했어요. 땅을 좀 달라고, 나의 땅을 달라고. 내가 여기서 왔는데, 페니키아에서 왔는데 땅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원주민 대장이 소를 한 마리 주고, 소 가죽을 주고, 그걸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그 땅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쇠가죽을 두껍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덮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요만큼밖에 못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워해야 됩니다. 디도의 왕은 그걸 잘게 썰어서, 얇게 썰어서 가능한 한 넓게 둘러싸야 돼요. 근데 둘러싸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둘러싸야 가장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꾸불꾸불 뭐 별 모양 이러면 안 되죠. 원이어야 됩니다. 원이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아마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디도 여왕이 원으로 둘러싸서 땅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이 질문이에요. 둘레 길이를 고정하고 넓이를 최대로 하는 도형이 뭔가? 이 질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대답이죠. 평면에서 둘레의 길이를 고정하고 넓이를 최대로 하는 도형은 뭔가? 답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아까도 잘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똑같은 문제는 이번에 넓이를 고정하고 둘레의 길이를 최소로 하는 도형은 뭔가? 이 말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대답은, 문제는 언제 세팅이 됐냐 하면 2800년 전에 세팅이 됐죠. 근데 대답은 원이라는 게, 요 동그란 원이라는 게 1838년에 스타이너라는 수학자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처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는데 한 2000년 대충 걸렸죠.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등주부등식이라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심각하게 수학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차원을 또 높여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한 차원 높여서 얘기를 해보죠. 3차원 공간으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평면에서 3차원 공간에서 똑같은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죠. 우리도 흉내내서 둘레 면적을 고정하고 부피를 최대로 하는 도형이에요. 여러분들 다 뭔지 알죠? 뭡니까? 그쵸? 구입니다. 다른 말로 문제를 내면은 3차원 공간에서 부피를 고정하고 둘레 면적을 최소로 하는 도형이 무엇인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대답은 9죠. 9. 동그란 모양입니다. 너무 지루했죠?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수업 들은 학생이 많이 있어서 어떤 따스한 오후에 공학자, 물리학자, 수학자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공학과 물리학 쪽에 관계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공학이나 물리학을 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농부가 잠시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그 울타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최대 면적의 땅을 둘러쌀 수 있는 울타리 최소로 만들어서 최대 면적을 둘러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공학자가 신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떤 모양이냐면 울타리를 동그랗게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옆에 물리학자가 그래 그 말이 맞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최소 울타리라고 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굉장히 작게 하나 만들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난 지금 울타리 바깥에 있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웃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좀 이 수학자가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모순이 되지 않나. 이 굉장히 여기서 농담이라고 했는데 괄호 열고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수학자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나는 울타리 바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 앞에서 했던 얘기랑 뭐가 차이점이 나는지 그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 수학적인 센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답은 뭐가 차이점이냐면은 조건을 수학 문제에서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조건은 요겁니다. 평면에서 나는 게 조건입니다. 아까 그 울타리, 농구의 울타리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지구죠, 지구. 다른 말로 바꾸면 동그란 구면 위에서 그 똑같은 문제를 생각한 거고 이 문제는 평면에서 생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답이 서로 다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자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수정이라고 그대로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비누방울은 동그랗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동그랗죠, 비누방울은. 동그랍니다. 동그랗죠. 저도 플라토처럼 실험적으로 많이 실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누방울은 동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울퉁불퉁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동그래집니다. 동그래지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컷은 취권, 영화 취권 여러분들 알아요? 성령이 술 먹고 무예를 듣는 그런 그래서 비누방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비누방울 동그랗다는 걸 깨닫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죠. 비누방울 그러면 쉽게 한 개짜리부터 시작을 해보죠. 비누방울 한 개짜리. 비누방울 한 개짜리가 왜 동그란지 그걸 수학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동그랗다는 게 아마 태어나자마자 비누방울 불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하지만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지난 20세기에 증명이 됐습니다. 20세기 중반 1956년에 엄밀하게 증명이 됐어요. 비누방울은 주어진 부피를 둘러싸는 공면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다. 이 성질을 사용해서 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두 개짜리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두 개짜리 있다 없다 문제. 긴장하세요. 이런 비누방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긴 비누방울 두 개짜리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어진 부피를 둘러싸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하나는 아령처럼 생겼고 다른 하나는 도넛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비누방울 이렇게 생긴 두 개짜리 비누방울 있을까 없을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있다. 한 명, 두 명. 없다. 있다. 네, 좋습니다. 대답은 없답니다. 대답은 없어요. 이런 모양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린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수학자들이 상상해서 이런 모양도 괴팍한 모양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 수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괴로워한 결과 두 개짜리는 이런 모양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여기 비누방울 두 개는 하나는 동그랗고 다른 하나는 동그랗고 가운데 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비누방울이죠. 저 비누방울은 2000년도에 저런 모양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돼서 수학에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수학 잡지가 있어요. 수학 잡지. 여러분들 뭐 여성 잡지도 있듯이 수학에도 잡지가 있어요. 수학자들이 이렇게 흔히 즐겨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수학 연보라는 그런 수학 잡지, 미국에서 발행하는 수학 잡지가 있는데 프린스턴에서 발간하는데 그 저널에 잡지에 실렸어요. 굉장히 좋은 잡지인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비누방울 3개짜리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양밖에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비누방울 3개가 있으면 이런 모양밖에 없는데 수학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의 희한한 비누방울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무한한 그런 상상력이 만들어낸 도형인데 얼핏 보면 비누방울 3개가 그냥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안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에 평범하게 생긴 게 아니고 제목이 꼬여있는 도넛 표면이라고 하는데 그 웬티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걸 만든 사람이 웬티라는 수학자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이 토너스입니다. 모양이 도넛 표면이에요. 도넛의 표면입니다. 도넛의 표면을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이렇게 한번 뒤집고 또 뒤집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에는 또 굉장히 괴로운 모양으로 저렇게 생겼어요. 껍데기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도넛의 안에 알갱이는 관심이 없어요. 껍데기 표면, 2차원 표면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티라는 수학자가 1986년도에 이걸 만들었어요. 굉장히 괴로운 방정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편미분 방정식을 잘 풀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누방울은 이쯤 얘기를 하고 비누막은 이제 주변에 경계가 있는 거를 비누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막을 얘기할 텐데 수학자들은 좀 있어 보이려고 비누막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미니멀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극소공간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름을 또 다르게 붙여서 만듭니다. 비누막의 그 성질은 주어진 경계를 둘레로 갖는 최소 넓이의 곡면, 이게 비누막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극소공면, 요 수학자들이 정의한 요 극소공면은 요 비누막을 조금 더 확장했어요. 비누막은 최소 넓이인데 극소공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는 최소 넓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그런 공면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극소공면이라는 것은 비누막을 더 확장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누막은 극소공면 중에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것, 그런 거를 이름을 비누막이라고 부르면 돼요. 극소공면 중에서. 그래서 몇 가지 감상을 해보죠. 둘레가 철사가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그냥 편편한 면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둘레가 이렇게 올록올록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철사를 비누물에 담궜다가 빼면은 약간 휘어져 있는 이런 비누막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집어넣으면 역시 이제 약간 이 경계를 따라서 약간 철사를 따라서 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경계가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경계가 2개죠. 위에 하나, 위에 삼각형 경계가 하나 있고 또 밑에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2개를 살짝 잘 집어넣어서 빼면은 이런 모양, 원 기둥이 좀 휘어있는 이런 모양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철사를 2개를 너무 멀리 해서 집어넣었다 빼면은 절대 이런 거 안 생기죠. 2개 연결해서 생기는 이런 모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적당히 가까우면 넣었다가 빼면은 이런 그 원통 형태, 이런 형태의 모양이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이상적인 모양을 한번 재구성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름답죠. 이 공면은 이름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소개를 드릴 텐데 이거는 현수선이라는 것을 회전시켜서 얻은 공면입니다. 현수선이라는 거는 현수선이라는 게 있는데 현수선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수선은 여러분들 목걸이 있죠. 목걸이 이렇게 양쪽을 잡고 있으면 쭉 늘어지죠. 그 선이 바로 현수선입니다. 그래서 현수선을 잠깐 소개를 드리죠. 현수선은 케이티너리라고 부르는데 수학적으로 이 사진을 제가 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었어요. 수식은 가능하면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저런 모양이에요. 저런 모양이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게 다 저런 모양입니다. 이거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죠. 잘 걸립니다. 여기 요 모양이 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모양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도 남해대교. 여기 이 선들, 이 선이 현수선입니다. 선을 그냥 축 늘어뜨린 게 양쪽을 고정시키고 축 늘어뜨리면 생기는 그 선을 현수선이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극소국면을 이 당시에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수학자라고 소개하기는 좀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거의 만능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계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계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잘 안 보일까봐 조금 확대해봤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계단을 2개짜리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면은 여기서 한 사람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옆에 계단이 또 하나 있죠. 여기 계단을 따라서 또 사람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 두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계속 마주보면서 올라가는 거죠. 절대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계단입니다.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중심선을 하나 두고 직선을 하나 연결하면은 이걸 뱅글뱅글 회전시켜서 올리면 이런 이중나선 계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철사를 잘 예쁘게 만들어서 저거를 실현해 봤습니다. 비누막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 지금 하나만 나와 있죠. 계단 2개 중에 하나짜리만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연결시키면 요거를 양쪽을 휘어서 동그랗게 말면 이런 모양도 얻을 수 있어요. 아름답죠? 색깔을 넣으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계속 비누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비누막 구조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거죠.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모양의 특징은 이쪽으로 가도 주기가 있죠. 주기 하나, 주기 둘, 이렇게. 주기라는 거는 한번 건너갔을 때 자기 자신이 또 생긴다는 거, 또 생기는 게 주기죠. 이리로 가도 똑같은 게 생기고, 뒤로 가도 똑같은 게 생기고, 위로 가도 똑같은 게 생깁니다. 주기가 3개짜리예요. X축, Y축, T축. 축이 3개를 따라서 다 대칭이 있죠.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완비극소 공면들,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 자기 자신과 만나는 점이 없는 그런 공면들을 몇 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이 현수선을 회전시켜서 얻었던 그 공면들, 테트노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공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다빈치의 그 계단에서 나온 헬리코이드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가 그 극소 공면으로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시기는 1774년, 1776년 대충 이쯤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0년쯤 되죠. 전입니다. 이런 공면이 있어요. 근데 저거 말고 더 찾으려고 했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저것이 발견되고 200년 동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저런 형태의 그 끝없이 뻗어나가는 비누막이 발견되지 않다가 코스타라는 사람이 아주 신비로운 공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코스타라는 사람은 대단한 수학자가 아니고 대학원생이었어요. 브라질의 수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그 지도교수한테 가서 이거는 무슨 공면인가요?를 물었어요. 근데 그 공면이 바로 그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공면이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올 수 있어요. 저거를 대학원생이 발견했습니다. 그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큰 발견은 꼭 대가가 아니고 대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새로운 완비 국소 공연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비누막으로 예쁘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조금 눈으로 보기 쉽지 않으니까 좀 돌려서 확인을 해보죠.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끝없이 뻗어나가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죠.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후배들이 있습니다. 얘 코스타 국민이라고 부르는데 얘들 후배가 그러면 구멍이 한 개 있다고 했는데 많이 뚫으면 안 되냐? 가능합니다. 이게 그 국면입니다. 더 뚫으면 안 되냐? 가능하죠. 예. 이런 국면들이 다 새롭게 탄생한 아까 그 코스타 국면 그 국면으로부터 새롭게 탄생한 아주 새로운 국면들이에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200년 전에 살던 사람은 이 국면을 모르고 죽었죠. 이제 새로운 국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게 달려왔죠. 어떤 남자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좀 샀어요. 비누 한 개, 칫솔 한 개, 치약 한 개, 빵 한 개, 우유 한 개, 시리얼 한 그릇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자 그 계산대의 젊은 여자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네,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이 젊은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못생겨서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비누막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 비누막과 비누방울을 응용해 보겠어요. 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그 아까 성질이 최소 넓이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해서 우리 자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 거의 다 이 디자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디자인, 세상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페르티라는 사람이 최소 작용의 법칙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개성 있게 생겼죠. 그 최소 작용의 법칙은 항상 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저도 집에서 주말에 항상 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움직입니다.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안 움직입니다. 이 모페르티의 작용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래서 혐오충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혐오충 벌레들입니다. 새끼 벌레들. 이런 벌레들의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있고 여기 세포막 사이사이를 분석해 보면은 이 구조가 비누막의 구조와 흡사합니다. 다른 말로 120도 구조가 있어요. 여기 120도 구조가 있고 여기도 120도 구조가 있고 여기도 120도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잠자리의 날개 한 마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뜯어봤죠. 디자인을 다시 재구성해 보니까 잠자리 날개에서도 여기 110도짜리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110도짜리 구조가 많이 있죠. 벌집의 모양, 벌집을 한번 쑤셔봤습니다. 이렇게 벌이 없어졌죠. 120도짜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도짜리 구조. 저것은 다 우연이 아니고 최소 면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비누방울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벌레들이 응용한 것일 뿐입니다. 제 환상일 뿐이에요. 행성이 동그란 것도 그 이유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 이 결정이라는 건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건데
이 결정이 생기는 것도 물론 이런 결정이 아닌 것도 있지만 육각형 모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각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120도짜리 60도, 120도 구조죠. 여기 제주도입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DNA 그 이중 나선 구조, DNA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DNA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직선을 연결해서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직선들이 이렇게 요 직선들은 DNA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있어요. 저기 직선 안에 정보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비밀 정보를 가지고 분자의 구조도 뭐 예를 들어 CH4를 살펴보면은 분자 여기 C에서 만나는 요 각도들이 다 109.5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그 각도, 그 다음에 그 120도짜리 각도, 저런 게 많이 묻히면 저렇게 각도가 생기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안정된 구조를 가질 때 저렇게 된 겁니다. 좀 쉬어갈까요?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대답을 안 돼요. 숫자 중에 제일 쉬운 숫자를 제가 찾았습니다. 숫자 제일 쉬운 숫자라면 0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답을 얘기하면 요겁니다. 읽으면 쉽다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비누방울과 비누방울 건설과 디자인에서 사람들이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이제 독일의 건축가가 그 올림픽 경기장을 만드는데 이 구조를 사용했어요. 왜 사용했냐면 최소의 비용이 들고 튼튼한 지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기 때문에 이 구조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이게 뮌헨 독일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실제 사용됐던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비누막들이 여기 멀리서 보면 그냥 비누막일 뿐입니다. 네. 2008년 북경 올림픽 이번에도 참 크게 기여했죠. 박태환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지는 않고 박태환이 메달을 땄던 그 수영 경기장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구조를 사용해서 역시 비누방울 비누막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사용해서 그 올림픽 수영장 그 기억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불을 켜면 이렇게 비누방울 구조들, 120도짜리 구조들이 여기저기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이 비누방울 이런 모양들이 다 바깥으로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 그 다음에 회로 구조, 네트워크 디자인 이런 데도 다 쓰입니다. 스타이너 나무 문제라는 게 있는데 어떤 주어진 점들을 최소 거리로 연결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뭐 광 케이블을 깔고 싶은데 그 광 케이블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 최소 거리로 전선 최소로 사용해서 연결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A, B, C라는 저런 점을 연결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세 개 다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여기 110도짜리 구조를 사용하면 훨씬 더 길이가 짧은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이 더 많아도 120도짜리 구조를 역시 활용할 수 있죠. 굉장히 경제적인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 퀴즈 시간이거든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어느 것이 더 짧을까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 둘 중에 어떤 길이가 더 짧을지 보시면 됩니다. 이 강의 중간에 답은 나왔죠. 120도 구조라고. 더 이상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